예, 오늘의 시장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3월 인하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어떤 식의 해석이 되면서, 환율도 올라가고, 증시는 하락하고, 채권금리 올라가고, 좀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불안정해졌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어떤 믿음도 좀 약해졌죠.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 이런 흐름이 나온 점도 쉽게 하락해도 저점 매수가 가동이 안 되는 거고, 특히 환율이 연고점을 돌파하면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에는 또 부담이 되는 사안이 되다 보니까 장중에 몇 번의 어떤 반등 시도가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대부분 다 한 10분 이내에 다 반등 시도가 진압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뭐 다만 이제 코스피는 이제 과매도권, 제가 주중반 정도 되면 과매도권 내려갈 것 같다라고, 근데 오늘 과매도권으로 내려와서 이제 종목들별로는 조금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까지는 오긴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면 오늘 낙폭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코스피 양봉이 2번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8일 연속 하락하고 하루 반등 주고 또 이틀 빠졌는데, 이게 예전에 비슷한 패턴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나중에 그건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추이를 보면 작년도 10월 말 저점 대비 400포인트 정도 올라갔다가 240포인트 정도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에 60%를 토해낸 겁니다. 보통 한 절반 정도면 과하게 내줬다라고 보는데, 끌어올린 재료의 상당 부분이 훼손됐다라고 투자자들이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반 되는 위치를 굉장히 쉽게 내주는 그런 결과가 나는데, 이게 이제 코스피로 봐서 그렇고, 이게 달러 차트로 바꿔놓고 보면 더 엄청납니다. 오늘 코스피는 달러 차트로 3.4%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만 달러 차트로는 마이너스 12%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악재 자체가 매도 위의 장세를 만들어냈고, 올해 들어서 이틀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음봉이 나오는, 그러니까 아침부터 종가까지 밀어내리는, 예, 그런 흐름이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재료를 만들어냈던 거는, 이런 하락을 만들었던 재료는 역시 금리 인하가 3월에는 어렵다라는 식. 근데 처음에 어렵다가 아니라 이제 안 되는구나,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월러가 이제 빨리 금리 내릴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3월 인하는 사실상 종지부 찍은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 직전에 그 라팔 보스틱이 3분기는 돼야 금리 인하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여름 때 돼야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역시도 이제 3월 금리 인하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인플레이션이 2% 정도까지 하락하는 게 확실히 돼야 이제 금리를 내린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돈줄 쥐고 있는 걸 갖다 안 놓겠다라는 거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돈이 안 풀리네, 그러면 이제 금리가 다시 올라가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또 급등을 하고, 이게 올라가면 우리에겐 부담되는 두 가지 지표가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채권 금리는 4.2,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최대 오버슈팅 할 수 있는 최대치는 4.2%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저게 이제 뭐 0.2%포인트당 한 50포인트 정도 타격을 주는 사안이라, 어쨌든 금리와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사안이 됐고, 또 실적에 대한 논란이 국내외적으로도 그렇죠. 미국은 애플이 올해 신통치 않은, 뭐 시가총액 1위 내줬다 정도가 아니라 애플 같은 천하의 애플도 올해 실적이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일종의 애플을 뭐 하드웨어 기업이냐 소프트웨어 기업이냐 분분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어떤 제품을 파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역시 또 비슷하게 이제 투자들이 보면서 3주 연속 하락, 그러니까 3주 연속 하락은 작년도 2분기 이후에는 3주 연속 하락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4주 연속 하락은, 그러니까 3주 연속 하락이 최대치였고 4주는 나온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3주도 잘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3주 하락이 나온 상태가 됐죠. 뭐 최대 밀면 한 6만 7천 원 정도까지 열려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서 주간 단위로 한 번도 양봉을 못 내고, 그 이유가 실적을 못 믿겠다, 실적 좋다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불신이 나오면서 양시장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들의 어떤 불안함, 이런 것들이 또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대치가 약해졌다라는 건데, 이거는 없던 재료가 생긴 거잖아요. 뭐 홍해 문제, 대만 문제, 북한 문제, 여기에 이제 트럼프까지 또 등장을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올해 도대체 어떻게 금융시장을 전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투자자들이 좀 등장을 하고, 이게 또 하필이면 시장이 매도세 우위일 때는 뭘 갖다 붙여도 다 악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질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냐라는 걸 떠나서, 그러니까 안 좋을 때는 되게 악재가 더 확대돼서 해석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진영학적 뉴스도 역시 또 부담스럽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환율이 되게 많이 올랐는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지금 보고 계신 건 엔화거든요. 그 엔달러 환율도 올라가요. 이제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는데 왜 일본은 올라가고 우리는 빠지지? 근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조금 특이한 게 일본은 환율이 올라가는데 돈이 많이 흔해져 가지고 올라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화를 쫙 푸니까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엔화를 푼다라는 것 자체가 돈이 흔해진 거잖아요. 그 흔해진 돈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금리를 올리고 내리지 않는 올려놓은 상태에서 안 내리는 상태하고 달러가 귀해지면서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형태라서 우리는 똑같이 환율이 올라가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돈이 귀해서 올라가는 거, 일본은 돈이 흔해져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일본 증시는 강하고 우리 증시는 약하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어젠가요 아침에 이제 환율하고 증시를 좀 잘 봐야 된다, 중요한 위치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1,320원 정도 전후가 작년도 4분기 이후에는 중요한 고점 레벨이 됐고 그 고점에서는 맞고 떨어지게 되고 주식시장은 단기 바닥이 되면서 밀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됐던 자리였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이제 증시가 올라가고 증시가 올라가고 이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부근에서 좀 환율이 고점을 맞이해야 되는데 라고 이제 좀 걱정스럽게 본 건데 넘어가 버렸습니다. 넘어간 것은 물론이고 이제 절대 레벨이라고 하는 1350원까지 넘보는 수준까지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환율이 1350원을 넘어가면 또 다른 양상이 될 수 있어서 빠르게 1320원으로 내려가 주면 오히려 역방향으로 또 되게 강하게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게 좀 돼버렸다. 한 단계 이제 충격을 줬고 또 한 번에 2차 충격을 줄지 이제 굉장히 좀 아슬아슬한 단계까지 또 와버렸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문제는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은 외국인들이 오늘 현물 매도가 작년도 6월 이후에 최대 규모 매도가 나왔고요. 선물도 엄청나게 팔았죠. 물론 이제 이거보다는 더 줄어들어 있는 상태긴 한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그동안에는 그래도 매도는 안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환율이 급등해 버리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물량 던지기를 했고 삼성전자 2,600억 팔아버리고 시가총액 상단 종목을 뭐 거의 대부분 다 매도 쪽에 가 있죠. 시가총액 탑10 내에서 매수한 종목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 1위가 두산 로보틱스인데 240억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순매수 현물에서 2위 종목이 100억 이하의 순매수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정말 오늘의 매도에 진심이었다라는 걸 보여줬고 기관 투자자들 오늘 팔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되게 독특한 거예요. 보통 외국인들이 선물 되게 많이 팔면 반대 포지션 기관이 지고 금융투자가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조금 다른 해석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고 어쨌든 삼성전자 매도하고 하이닉스는 매수하고 포스코 퓨처엠 매도하고 에코프로머티는 매수하고 포스코홀딩스 매수하고 이렇게 이제 업종 내에서 이제 좀 골라서 담는 예, 뭐 사고팔고가 좀 골라서 담는데 다만 이제 일관되게 매수하는 거는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은 좀 일관되게 좀 매수를 계속 해나가는 그런 특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2차 전지주 쪽 오늘 좀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좀 매수해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종목들별로 좀 골라서 넣는 예, 그런 특성을 좀 보였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팔아서 순매수 종목의 규모는 그렇게 좀 크지는 않았던 게 이제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엔캠 팔고 LNF 사고 그 다음에 뭐 업종 2차 전지 쪽이 조금 매수 매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징적인 건 이제 한동안 기관이 반도체 쪽은 잘 안 샀었는데 오늘 일부 반도체 쪽에 좀 매수가 붙어 있는 특성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워낙 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는데 우리 증시에는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기관들은 이제 수급에서는 좀 일부 종목은 좀 골라서 담는 물론 이제 매도 쪽도 종목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뭐 시황은 환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환율 계속 말씀드리는 게 환율이 올라갈 때마다 외국인들이 선물 남은 것까지도 계속 던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수가 저는 이제 2,500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이상은 좀 과하게 팬 거라고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제 그거 이하까지 더 패버렸잖아요. 그래서 1,350원이 되면 투매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 아래에서 이제 1,320원에서 넘어가면서 오늘 한번 무너진 거고 여기까지 가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서 이틀만 올라갔어요. 예, 이틀만 올라가고 연이어서 계속 빠지고 있는데 사실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된 것보다 주가 하락은 더 컸거든요.
삼성전자를 돌려줘야 여러 가지 증시 요인 중에 하나가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실적 쇼크인데 이게 다 반영됐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라 삼성전자 결자해지 흐름이 나와야 될 것 같고 한편으로는 금리 인하도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연준도 금리 인하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도표상으로는 올해 3번 하겠다라고 일단은 점도표상으로는 나와 있고 분석가들도 3월엔 안 해.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러면 5월이나 6월은 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환시장도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지고 하면서 이제 외환시장도 급등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악재들이 노출될 거는 사실은 다 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무산될 것 같이 다 깨지듯이 다 터지듯이 이렇게 이제 노출될 이렇게 반영될 정도로 시장이 하락해 버려서 조금 재료 대비 새로운 게 없다면 사실 오늘 하락의 반 이상은 좀 오버한 측면도 있다 이런 식의 어떤 해석도 나올 만하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감적으로 뭐 이제 많이 빠졌다 이게 아니라 수급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특히 선물 그쪽에서 어떤 변화가 좀 생겨야 됩니다. 요건 제가 이제 종목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자 오늘 아침에 보여드렸던 거하고 데이터가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6위권 정도 1월 낙폭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낙폭은 역대 5위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왜 자꾸 이걸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냐면 이 라인을 줄거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줄거서 보면 위로 포진하고 있는 건 연간으로 다 하락이 됐고 아래 포진으로 한 거는 연간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8% 이상 1월에 하락하면 그 해는 상당히 고전을 했어요. 연간까지 연말까지 이 분위기가 이어졌다라는 거고 8% 안쪽으로 하락해서 5%대, 그러니까 6% 이하로 빠지면 연간으로는 제법 큰 폭으로 올라가는 연초에 두들겨 패놓고 종목들 싹 사들여서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완전히 물 건너갔어. 아니면 의도적으로 패는 거야. 이 기준이 되는 게 저 위와 아래입니다.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 아래에 들어가 있던 지수가 오늘 저 위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포함해서 이번 달 남은 기간에 빠르게 밑으로 내려와 주지 않으면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공포스럽게 바뀔 수 있어서 좀 시장의 어떤 기술적 반등이 절실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중반 정도 되면 과매도권 내려올 것 같다고 ADR상 근데 과매도로 내려왔어요. 75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제 보시다시피 75까지 그러니까 80 이하로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그 자리가 정확하게 반등이 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과매도가 시작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슬슬 이제 종목들을 좀 분할 매수한다라면 이제 분할 매수하고 또는 뭐 확인하고 매수한다라면 이제 확인하고 접근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지표상으로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과매도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목들별로는 이제 조금 반전을 할 종목이 뭐가 될지 이걸 갖다가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더 바라보기 시작할 시점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수급인데 이게 외국인들이 정말 역대급 기록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대 외국인들이 한 사이클에서 선물 매수한 게 역대 최대 기록이 쌓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매도 사이클에서 6만 5천 계약 정도 던진 건데 이것도 처음 봤어요. 외국인들 매매하면서 이것도 처음 나온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매도할 여력보다 이제는 매도할 여력이 매수 그동안 했던 것보다는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밖에 반이나 되나?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없긴 해요. 그리고 반대로 또 매수로 돌리면 또 제법 또 매수하시는 여력은 좀 생기긴 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근데 이제 돌아서 줘야 되는 거라서 이게 이제 뭐 막연하게 많이 팔았으니까 돌리겠지 이거보다 이제 확인이 돼야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돌려주고 개인들이 상승 쪽에 막 쌓아놨던 옵션이 좀 풀리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돌리고 이런 조건들이 좀 충족이 된다라면 특히 이제 증시 자체가 좀 과매도권으로 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의외로 또 강한 어떤 반등이 나올 수 있고 특히 제가 8일 연속 하락하고 나서 이제 그 2주 후에 보면 지수가 올라가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사례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 기술적 반등 하루 주고 3일 동안 세게 음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돌린 사례도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은 어쨌든 내일 또는 그 하루 이틀 안에 굉장히 큰 어떤 반등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 중에 하루에 굉장히 큰 상승 시도가 나와주지 않으면 11번 중에서 9번 올라가고 2번 빠져서 상승한 확률이 높았다라는 통계도 좀 의미가 퇴색되는 거라 이제 좀 하루 이틀 후에 어떤 요 조건들이 좀 바뀌게 되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좀 힘드실 텐데 기운들 내시고요. 또 저도 뭐 내용이 나올 때마다 계속 좀 차트라든가 아니면 통계라든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